두 번째 토론 주제로 한번 넘어갈 텐데, 두 번째 토론 주제는 9월 5일 날 그 미국 백악관에 있었던 만찬 자리에,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으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뭐 약간 흘러나오는 얘기도 있고 기사화된 얘기도 있지만 그 안에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트럼프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미국 그 앞으로를 진행해 나갈 거라는 그런 청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기 위해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잡았는데 그거와 관련돼 있는 기사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루미국 백악관 만찬에 초대된 자들. 이렇게 보면 트럼프 보이죠? 마크 주커버그가 보이고 마누라 보이고 누구야? 빌 게이츠 보이고 뭐 누구누구 있는데 나한테 이름은 아는데 얼굴이랑 매치가 잘 안 되네요. 몇 명밖에. 예.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찬 자리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겁니다. 보면은 거기와 관련돼 있는 기사들 한번 보면 트럼프 기술 기업 CEO들 만찬에 초대, 머스크 초대받았지만 못 갔다. 일론 머스크는 뭐 일단은 못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 에서 실리콘밸리와 재계의 거물급 인사 20명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는데 이때 만찬에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빌 게이츠 MS 창업자, 샘 알트만 오픈 AI CEO 등 빅테크 리더들이 대거 참석했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사프라 캐치 오라클 CEO, 리사 수 AMD CEO, 사티아 나델라 MS CEO, 그렉 브로먼 오픈AI 사장,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 알렉산드르 왕, 메타 최고 AI 책임자. 이 면면을 살펴보면 전부 다 뭐냐? 이런 실리콘밸리의 인물들이고 앞으로 AI 세상 그리고 트랜스 휴먼 그런 세상들이 있죠.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들을 만들 자들만 불러들인 겁니다, 지금. 예. 일론 머스크는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을 못했고, 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비드 sak스 그 이외에도 데이비드 sak스 백악관 AI 차르 뭐 시프트포 창업자 제럴드 아이드먼이 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행사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최하는 인공지능 관련 백악관 이벤트 직후에 열렸다는 겁니다. 이 행사는 이 마누라까지도 이렇게 나서요 인공지능. 근데 트럼프니 마누라니 전부 다 목매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다 AI예요. 예. 그래서 그 지후 뭐 열렸고 뭐 이렇다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모였냐 이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공지능 보면 마크 제크버그 CEO 메타 2028년까지 미국 내 최소 834원 투자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구축할 것. 결국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AI든 뭐든 어떤 뭐 트랜스 휴먼을 가든 어떤 뭐 뉴럴링크든 뭐 앞으로 하게 될 또는 뭐 CBDC든 디지털 세상이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돈을 얼마 투자하고 그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청사진들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일단은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 2028년까지 834조 원을 투자해 한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구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뭐, 아까와 뭐 비슷한 얘기예요. 누구누구 이렇게 그 참여했다는 거. 뭐, 예. 그래서 이번 만남은 미국 정부와 민간 기술 기업들이 AI 기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예, 그래서 이번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행동 계획에 부응하고 AI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재명이도 AI 노래 부르지만 트럼프도 AI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예. 이게 뭐야 그 백악관 만찬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면면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대충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를 대충 뭐 그 알 수 있겠죠.
예, 어떻게 투자를 해서 몇 년까지 무엇을 하겠다. 이게 민간은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거, 정부는 그걸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부지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니까 정부는 뭘 하겠어요. 거기다가 홍수를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해서 사람들 불질러대고 CIA가 사람들 내쫓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할 것이고 민간 기업들은 돈 대가지고 거기다가 뭐 센터 짓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술을 대고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뭐 그걸 얘기를 한 자리겠죠. 네. 예, 이 얘기를 한번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런 뭐 마크 zuckerberg 뭐 빌 게이츠 그리고 뭐 구글 CEO 뭐 이런 사람들 샘 얼트먼 자 이런 그 빅테크 기업의 어떤 최고 경영자 정도 되면은 미국의 그 4년짜리 선출직인 트럼프보다 더 레벨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맞죠. 그것은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제 실제로 뭐 제럴드 포드인가 이 사람 대통령도 된 적이 있었죠. 기업가인데. 그리고 뭐 넬슨 록펠러인가 이 사람은 부통령까지 지낸 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기도 합니다. 가끔씩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겠죠, 정치인을. 근데 대부분은 이 정치인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들은 핫바리들을 내세우죠. 그들의 조종할 수 있는. 왜냐면은 맨날 카메라 앞에 불려다니고 뭐라고 뭐 사과해야 될 일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들은 사실 핫바리들을 세운다. 아무런 힘이 없는 꼭두각시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그런 핫바리는 아니죠.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업계의 어떤 억만장자로서 그들의 일원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 뭐 조금은 결은 다를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들의 인맥이라든지 그들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미국 안에서 그 정도 성공을 하려면은 록펠러 가문이나 이런 자들의 허락을 맡아야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빌 게이츠도 그랬죠. 빌 게이츠도 처음에 성공할 때, 뒤에 이제 록펠러 가문이나 이런 자들의 어떤 비호 아래, 굉장히 이제 탄탄대로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기업가들이 완전하게 장악해서, 로비스트를 이용해서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전형적인 기업 정치 국가라고 그것은 옛날부터 계속 그랬다. 갑자기 뭐 트럼프 때 돼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 부시 행정부 때는 이 부시 행정부 때는 그 군산 복합체 분산복합체 기업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뭐 테러를 일으키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에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이라크 그 재건하는 그런 기업까지 이미 선정을 해놨죠. 할리버튼 같은 기업. 그래서 그 할리버튼 기업의 이제 대주주가 이제 그때 이제 전쟁 딕 체니인가 그 당시에 부통령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딕 체니 부통령이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할리버튼이라든지 이런 재건을 맡은 이후에 재건이나 아니면은 무기를 파는 군용 트럭 같은 것을 막 이렇게 수주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양이 들어가겠죠. 전쟁에 전쟁을 치르려면은. 자,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산 기업들이 굉장히 셌고 그리고 팬데믹 때는 이제 제약회사들의 이제 입김이 셌겠죠. 우리도 한번 헤쳐 먹자. 자, 그래서 팬데믹 때는 백신이라든지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제약 산업들이 한몫을 챙기고. 자,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AI가 중심이 돼야겠죠. AI와 또, 그것을 뒷받쳐주는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통신 기술, 아니면 데이터, 아니면 SNS. 자, 이런 빅테크들, 이 AI 세상에 맞는 빅테크들이, 주류
그런 회사, 주류 그런 어떤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뭐 메타,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라든지 아니면 뭐 챗 GPT, 자, 이런 회사들이 가장 상위에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치밀한 각본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막 팔레스타인을 가져지고 사람들을 죽이죠. 자, 그리고 이라크나 아프간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테러도 이들이 일으키죠. 자,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공포를 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런 폭력을 굉장히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고 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민주당 같은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 그러면서 팬데믹 같은 것을 홍보하죠. 기후변화라든지. 자, 이것이 맞춤형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양쪽의 좌우의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어느 한쪽이 테러나 전쟁이나 아니면 부패한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것은 주로 한국에선 국힘이고 미국에선 공화당일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것의 반대급부로 이들의 글로벌리즘을 홍보합니다. PC주의에 입각해서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자, 이것은 좋은 것이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돼. 남을 위해서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돼. 니네들의 소비를 줄여야 돼. 자, 이거 기후변화의 내러티브죠. 자, 그래서 그 기후변화 같은 내러티브나 뭐 팬데믹의 내러티브나 이런 모든 방향. 자, 그것들이 또다시 공화당이나 이런 자들이 하는 감시 사회로 다시 귀결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좌파 쪽의 정치인이 나오면은 약간은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과 친화적이게 돼버리면은 많은 자기의 지지자를 잃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은 굉장히 친 대기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막 AI를 선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포장을 한 것이고 트럼프와 같이 발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형적인 수사는 미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AI 강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조업도 부활시켜야 되고, 뭐 이민자들의 이런 유입도 막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관세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수출입으로 인해서 보던 무역 적자도 해결해야 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게 들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자, 마가도 그렇게 뭉치고, 하지만 트럼프가 하는 짓은 이 뭐 바이든 때 팬데믹 때 했었던 글로벌리즘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 사실은. 팬데믹을 빌미로 사람들을 위치 추적하고 백신을 강제로 맞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자, 이제는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보다 정밀한 AI 감시 통제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를 일단 처음에 정부 효율부라는 도지 여기에 어떤 수장으로 임명을 했었죠. 지금은 뭐 도지가 해체됐다라고 하는데 이 도지에서 했던 일은 그 뭐 필요 없는 인력을 감축시키고 AI로 이런 것들을 대체시키면서 사람들의 정보, 신원 정보라든지 이런 생체 정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을 AI가 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런 빅테크들을 키워줘야만 한다. 자, 그것이 미국을 위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마크 주커버그한테 그리고 구글 CEO한테 뭐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으로 와서 얼마 투자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겠군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막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AI가 계속 발전되면은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줄어드는 일자리가 그것의 10배, 100배는 더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 AI를 홍보하는, 트랜스 휴먼을 홍보하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용한다라고 아까 전에 첫 번째 주제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빅테크 CEO들의 백악관 만찬이 공교롭게도 의도한 건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가 연결된다라는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목적이 트랜스 휴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백신 이야기를 하고 주제가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기후 변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제를 어떤 것을 놓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주제를 갖고 해도 그것이 트랜스 휴먼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가자지구 학살, 팔란티어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추적해서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잠재적 요인으로 보고서 죽일 수 있다. 현실판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되는 것이죠. AI 통제 사회에 그것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도 결국은 AI가 모두 점령되게 되면은 트랜스 휴먼을 제외하고서는 일반 사람들은 아예 살아갈 수가 조차 없다. 자,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것도 그 주제로 가게 됩니다.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팬데믹에서 했던 추적 프로그램 그리고 마스크 썼냐 안 썼냐를 가리기 위해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 이것이 또 계속해서 발전해서 AI 통제 사회 그 다음에 트랜스 휴먼 사회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놓고 가도 이들의 트랜스 휴먼으로 간다라는 거 참, 화가 나고 좀 서글프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최종 의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트랜스 휴먼을 다루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랜스 휴먼을 지금 당장 막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트랜스 휴먼을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이런 도구들, 그 중에는 백신도 있을 것이고 디지털 아이디도 있을 것이고 뭐 CBDC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도 있을 것이고 자,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대를 해 나가야만 한다. 그래서 거기서 제동이 걸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쉽게 쉽게 그들의 의제를 진행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그들에게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래는 인간이 완전히 멸종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말살 프로젝트라고 계속해서 집회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어떤 글로벌리스트들의 어떤, 어젠다가 변경이 되었다. 그 전에는, 어, 뭐, 팬데믹을 이용해서 백신을 맞히는 것, 내지는,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뭐 기후 변화를 이용해서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AI를 이용한 디지털 통제 사회로 가는 데에 이들이 총력을 기울인다. 팬데믹이 가짜라고 사기라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 팬데믹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많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냥 이것을 뭐 짚고 넘어갈 필요도 없고, 뭐, 그렇죠. 그래서 관련자가 아무도 처벌되지 않은 것이죠. 정경리도 있고, 그대로 있고, 엄중식도 그대로 있고. 자,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뭐 백신 학살마라고 하는데 트럼프랑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자기는 바이오와 AI 이런 백신과 AI 이런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 자, 이런 것들에 전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맡은 어떤 역할이 그거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들의 의제가 바뀌었다. 아마 백신의 위험성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아마 RFK 주니어나 아니면은 뭐 인사이드 그 mRNA 그 다큐멘터리도 보기는 봤는데 이거 약간 프로파간다성이 있다. 백신을 반대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라는 것이죠. 물론 mRNA라는 기술 자체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mRNA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집중하는 사이에 이 mRNA와 전혀 상관없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mRNA는 뭐 위험하고 그렇지만 이 기술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의 의지를 달성 못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제된 반대로서 내지는 리미티드 행아웃이라고 합니다. 어느 일정 부분의 진실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전체 그림을 가리는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반대하고 어떤 특정 부분을 반대를 하고 뭐 기후 사기를 반대하고 자, 그렇게 하다고 하더라도 이 AI의 어떤 본질 그리고 트랜스 휴먼 자, 이런 것들의 위험성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통제된 반대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백악관에서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어떤 빅테크와 관련된 CEO들이 이렇게 왜 모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트럼프 일기였죠. 트럼프 일기 마지막과 바이든 정부 때는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에 어떤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막판쯤에 전염병 코로나 사기가 터지고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 때는 이제 전쟁이었죠.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뭘 하다고. 근데 다시 또 트럼프가 다시 2기가 이렇게 출발을 할 때, 뭐 우왕좌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걔가 얘기하는 건 첫날부터 했던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어요. 예. 근데 그것을 달성을 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다하고 있고, 그 일루미국이라는 거기에 한국은 그대로 그냥 약간 그 행보가 조금 느릴 뿐인 거지 거의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백신도 있고 CBDC도 있고 디지털 아이디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지금 뭐든지 다 있지만 이 모든 강물이 어디에서 만나서 바다를 이루냐 그러면 AI도 있고 이렇지만 모든 게 아까 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인간이 트랜스휴먼화 돼서 더 이상 인류가 지속되지 않는 거죠. 이제 인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껍데기인 거죠. 내가 뭐 어떤 생물학적으로 죽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어떤 칩 같은 거에 넣어놓고 지금 뒤에 있는 그림처럼 그 다음에 가짜 인공 실험실에서 만든 인간에다가 그 칩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어가게 만들면서 당신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그 기억을 갖고 있게 된다. 근데 사실은 기억만 갖고 있는 데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진짜 본체는 혼이고 그리고 영인데 이런 그 혼과 영이 없는 그것을 완벽하게 말살시켜버리는 이런 단계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AI도 개발하는 거고,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CBDC, 그다음 뭐 디지털 아이디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고, 인간의 사고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백신을 맞추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고 있죠. 또는 TV를 열심히 보고 있죠. 내가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때 뇌가 거의 정지해 있다 그러더라고. TV를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오히려 자고 있을 때 뇌의 움직임보다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뇌의 움직임이 더 느리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하고 계속 이디오폰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뭔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해줘도 이걸 껴 맞출 줄도 모르고 예상도 할 줄 모르요. 깊은 사고를 할 줄도 몰라요. 사실 이 그레이트 리셋을 끝내는 가장 손쉬운 빠른 길이 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이 내일 아침 당장 스마트폰을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자기 영혼이 다 털려도 이 짓을 못하지?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깨우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 비 오는 날 저번 토요일 날 비 엄청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야 우리가 이게 예?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해결책은 궁극적인 해결책이죠.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앞으로 방송을 보게 될 사람들, 그리고 그깟 돈 몇 푼에 막 이상한 짓들 하는 국정원의 예? 이 똘마니들, 하수인들, 이런 돈 몇 푼에 자기 영혼 팔아먹지 말고 진실을 전하세요. 그냥, 예. 그런 것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 인류가 공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택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돈 몇 푼에 전부 다 이렇게 매수돼가지고 이상한 짓들 하지 마시고, 예. 예,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게 되면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이 온다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결국에는 인간의 이 영혼까지 완전히 다 털리고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릭 몽타니에가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AI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기술의 발전 막 이게 결국에는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우리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그 혼이나 영 같은 거에 대한 소멸을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인간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완벽한 노예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노예들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내서 그들 완벽하게 장악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갖가지 정책과 과학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깨어나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이 흐름을 막기가 힘들어요. 예. 모든 사람이 내일 아침 다 스마트폰을 부실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력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만든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계속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또는 부탁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과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